그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다른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돌림돌이 됐던 그러한 헌법이다 라는 점을 제가 지금부터 일종의 논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신헌법의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부정투표가 많이 자행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이긴 선거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의 민주공화당의 의석수가 대폭 감소하고 야당의 신민당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박정희 정권의 지금 8년째 접어드는 그 통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섰던 것이죠. 혹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에 불안감을 느꼈던 당시 여당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은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1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놓고 12월에 가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좀 냉랭한 냉국 전국으로 몰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이 당장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냉온 전략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72년 10월 17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형식으로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1.7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국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 등의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던 조치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헌법은 60년 11월에 개정된 헌법이었는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 자체가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로 하여금 국회의 권한을 대신하게 합니다. 근데 비상국무회의는 국무회의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100%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가 앞에 비상장을 갖다 붙인 거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한다는 건 뭐냐? 법률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무회의가요. 그리고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을 만들라고 시도해서 헌법 개정안을 이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발표의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사실상 이 11.7 비상조치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헌법 개정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헌법에 또 헌법 개정 절차 규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민투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발의는 대통령이 했다고 칩시다. 공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국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헌법 개정하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 개정이 되겠죠. 그래 놓으니까 국민투표를 끌어온 겁니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국민투표를 헌법 개정의 절차로 이때 처음으로 끌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이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대신했는데 이 비상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황당한 그러한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2년 10월 26일 날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축조 심사, 그러니까 한 장 다 읽어가면서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 공고했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요. 당시 1,500만 명 정도 되는 유권자 중에서 1,400만 명이 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91.9%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시 1,300만 명이 찬성합니다. 91.5%의 실로 높은 그러한 찬성률을 보여주면서 이 유신헌법이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찬성률을 보여준 데는 그 당시 여러 관제 언론 등을 동원한 그러한 언론 선동이라든지 여론 조작 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공무원 등을 이러한 국민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그러한 하수인으로 부렸던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헌법은 헌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총설 부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권편, 그리고 국가 조직에 관한 통치구조편,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분야별로 보면 우선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본권 조항들이 축소되고 삭제되는 등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다시 재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같은 여러 자유권 조항들이 축소, 삭제됐고요. 노동 3권에 있어서도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됐습니다. 통치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은 대폭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은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당시 헌법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 이유로 미루는 등의 그러한 조항도 유신헌법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신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권력의 인격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대판 집행부 권력 독점 체제의 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신헌법이 내용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자유민주주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